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과정을 지나왔죠, 그죠?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꿈에 그리시던 딥러닝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거는요, 서점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미 다 정형화되어서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던 책에 있는 샘플을 갖다가 그냥 쓰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만들거나 할 때 좀 고려할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쓰시면 되니까 딥러닝은 사실은 뭐 이제는 쓰기 쉽죠. 그래서 오늘 이제 딥러닝을 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체계를 잡아드려야죠. 우리가 인공지능의 많은 분야 중에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쪽에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인공생명도 있고 퍼지부터 시작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계, 이거 다 인공지능에 속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 책들에 보면 이제 머신러닝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제 레이블이 있는 거를 사용하는 지도학습,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아예 데이터가 필요 없는 강화학습.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우리가 요거를 다 공부했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을 공부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제가 공부했던 책들에 나와 있는 분류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런 걸로 분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머신러닝에 속하는 그 사용된 기법들 있잖아요. 기법들을 분류해보면 강학습이라는 걸로 하나 알 수가 있고요. 하나는 통계적 머신러닝으로 알 수가 있고, 하나는 신경망 머신러닝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거랑 비교해보면 강화학습은 같은 거고요. 통계적 머신러닝이 두 개를 합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신경망에 대한 것만 따로 떼어서 신경망으로 따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머신러닝을 분류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이렇게 나눌 것이냐, 기법으로 나눌 것이냐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나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에 요걸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용되는 요것들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 딥러닝은요, 그 앞에서 보는 이런 데이터의 모습을 보면 지도학습에 속하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사용되는 분석 기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새로운 분석 기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분석 기법으로 하는 분류를 해서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루는 내용도 여기 신경망에 대한 거, 모델들, 오토인코더, CNN RNA,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CNN RNA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요 이후에 또 다른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자, 딥러닝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망이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기법이 새로워요. 통계도 아니고 강학수도 아니에요. 그 개념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인간이 이제 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의 뇌가 뉴런이라는 걸로 이렇게 되었대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하가 되면 전달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쭉 수십억 개가 연결돼 가지고 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간 세포의 연속체를 통해서 인간의 지능, 감정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밝혀서,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도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맥컬럭 피치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입력이 들어오고 가중치가 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이걸 합쳐서 이것이 인계치를 넘어가면 출력이 나오도록. 앞에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요런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고 가중치 있고 이거 여러 개를 합쳐서 그 함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가 인계치를 넘어가면 나가고 인계치 넘어가지 않으면 안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뉴런을 갖다가 그 수학적 모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갖다가 맥컬럭 피치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런 거를 여러 개 이어서 뭐 신경망 같은 걸 구성한 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신경망이라고 한다. 이런 걸 여러 개 이어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도록 만든 거를 우리는 신경망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개념은 정확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매컬럭 피치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거죠. 뭐 A가 오면 C가 바로 오고 or, 뭐 and, 그죠? not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 뉴런 사이에 이렇게 이런 모델을 구성할 수 있어서 이걸 갖고서는 뭔가를 해보자. 그 and, or, not 다 구성되고 커넥션도 되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 뭐 좀 잘 나갔었죠.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요게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좀 더 발전시켰어요. 그 이후에 로젠블럿이라는 아저씨가 이거 뉴런을 갖다가 뭔가 네트워크 형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그마 근데 활성화 함수를 딱 넣어서 모양은 같지만 앞에 거랑 모양이 거의 같죠. 같지만 요런 함수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여기다 가중치에다가 이걸 합을 하고 활성화 함수는 이제 넣어서 이게 뭐 0 아니면 1 이런 걸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셉트론은 그 뉴런을 갖다가 뉴런을 좀 더 수학적으로 정형화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걸 좀 더 정형화시켜 놔서 이렇게 수학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앞에 것처럼 요것도 잘 되니까요. 그래서 요걸 갖고서 이제 많이 썼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퍼셉트론하고 뉴런은 차이점이 있죠. 그런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퍼셉트론은 이제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해서 편취량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걸 활성함수 넣고 값에 따라서 뭐 0 또는 1을 출력하는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해하셨죠? 요거 이제 이게 58년도 얘기입니다. 58년도. 지금 2022년이잖아요. 58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이 신경망이라는 기법은요.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계속 그 얘기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퍼셉트론을 만들어서 잘 쓰고 있었죠. 근데 이 퍼셉트론을 하다 보니까 이 퍼셉트론을 갖고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and, or하고 and는 이게 얘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요. XOR은 컨트롤이 안 돼요. XOR이 어떻게 컨트롤 안 되는지는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요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할 거고요. 어쨌든 이 퍼셉트론을 쓰다 보니 퍼셉트론 갖고 뭐 여러 개를 막 만들었는데 이게 AND OR 말고 XOR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일 퍼셉트론 갖고는. 그래가지고 이 바람에 이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이 머신러닝 연구가 그냥 죽을 써버렸어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정도에 아예 신경망 연구가 이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로 뭐 암흑기가 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좀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연결하면 퍼셉트론을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하면 여러 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연결하고다가 함수를 달아 놓으면 여기 XOR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드디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퍼셉트론으로는 AND OR만 되고 XOR가 안 됐었는데 이제 여기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그모드 함수를 달아 놓으니까 요런 모양 보이시죠? 여러 개 달고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요렇게 하니까 요거는 XOR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AND OR XOR가 나오게 되면 이걸 이제 병합하면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죠. 컴퓨터가 원래 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신경망 연구가 다시 또 막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중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XOR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법을 갖다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볼게요. X1, X2, X1, X2에다가 무슨 값이 들어오든 여기서 보시게 되면 0, 1, 0, 0, 1, 0,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네 가지 다 어떻게 들어오는 경우에 F1
그죠? F2 이렇게 F3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성해 놓고 나면 그거다 시그모이드를 달아놓으면요 결과가 X와 결과가 나와요. X화가 되려면 0 요 뒤에 나오죠. 보여드릴게요. X화가 되려면 0, 1, 1, 0 그쵸? 요거에 대해서 0, 1, 0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요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하나만 해볼게요. X1에 0이 들어오고 X2에 1이 들어오게 되면 자 0, 1이 들어왔죠. 0, 1이 들어오면 F1은 1이죠. 그죠? 0, 1이 들어오게 되면 F2도 1이죠. 그죠? F1, F2가 1, 1이잖아요. 그러면 F3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쪽으로 1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시그모이드는 1이 들어오게 되면 2를 출력하죠. 맞죠? 그러니까 1일 때는 0이 1일 때는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00일 때는 0, 10일 때는 1, 11일 때는 0.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게 XO와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포스트론은 그게 안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요걸 이렇게 구성해 놓으니까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요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런 설명을 또 딴 책에서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다 보면 요것도 하나의 포스트론이잖아요. 입력이 들어오고 가정치하고 여기서 함수 달고 요것도 포스트론 그죠? 다 포스트론이잖아요. 여기에 가정치하고 편향 함수를 이렇게 줘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면 요게 그러면 x가 00이 될 때, 01이 될 때, 11이 될 때 나오는 값을 쭉 계산해 보면 0, 1, 1, 0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도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요. 요 앞에 것좀 설명할 때 뒤에 설명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다중 포스트론. 요거니까 요거 하나가 포스트론이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것도 하나의 포스트론이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보면 포스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론을 세 개를 묶어가지고 그 가정치하고 편향값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 00, 00, 01 이렇게 줘보니까 00, 01, 10, 11 줘보니까 XO와 값이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 앞에 것처럼 요 앞에 처럼 계산이 되고 요 뒤에 처럼 보셔도 돼요. 그 어쨌든 여러분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신경망이라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잘 쓰이다가 XOR라는 것이 안 되는 바람에 무너졌는데 그거를 다중 포스트론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결과가 XOR을 보여주더라. 요것도 되고 요 뒤에 거 두 페이지가 마찬가지인데 그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신경망을 써서 엔드오와 엑소와만 있으면 자신은 어떤 회로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잘 나갔었죠. 그러다가 물론 이제 한 번 더 위기를 맞이하게 하는데 오늘은 요 개념, 그러니까 그 신경망이라는 것이 머신러닝이 가진 의미와 그다음에 이제 그 퍼셉트론의 개념, 그다음에 그것의 문제점, 그다음에 다중 퍼셉트론을 도입하게 된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엑소화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00이 들어온 경우에 요걸 계산하는 거죠. 요걸 계산하면 계산하죠. 거기다가 y1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시그모이드 마이너스 하니까 0이죠. 그냥 시그모이드 값이니까. 시그모이드는 마이너스는 0이잖아요. 0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y2는 1. 0일이 들어오죠. 0일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이걸 또 계산해 봐야죠. 0일이 들어왔을 때 이걸 또 계산했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시그모이드 한수는 0과 1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가면 1이고요. 음으로 가면 0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함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0.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계속 쭉 해보면 요것만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도 똑같이 계산을 쭉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한번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중 포스트론이 엑소아를 이해할 수 있어서 신경망에 새로운 이제 희망으로 떠올랐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